지난 7화와 8화에서 여리와 강철의 관계, 그리고 궁궐을 둘러싼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전개되었는데요. 7화에서는 수살기의 습격으로 여리가 위기에 빠지지만 강철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출됩니다. 그러나 수살기의 공격은 여리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죠. 한편 궁궐에서는 독을 삼킨 궁녀가 숨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임금은 수상한 움직임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리와 강철의 미묘한 감정선도 드러나는데 여리는 윤갑의 육신 속에 강철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궁녀들의 신발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범인이 야광기로 밝혀지면서 사건은 미스터리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한 궁궐 안에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퍼지며 중전까지 쓰러지게 되고 대비는 여리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수살기를 유인하려는 강철의 함정 작전이 실패하면서 이정이 물속으로 끌려가며 충격적인 엔딩을 맞이합니다. 8화에서 여리는 부적과 무구를 사용해 강철을 구하고 왕은 수살기를 부르기 위한 피의식을 진행합니다. 강철은 수살기를 제압하려다 살을 맞고 쓰러지지만 결국 여리의 도움으로 수살기를 봉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중전 역시 살이 풀리며 건강을 되찾고 왕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죠. 이후 여리와 강철은 수살기에게 누가 배후인지 캐묻고 단서를 얻기 위해 여리는 수살기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과 맹인 아구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두 사람은 아구지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왕은 맹인들을 소집해 문초를 진행하고 아구지에 대한 단서를 캐내려 하지만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영상의 정체가 드러나며 그가 모든 음모의 중심에 있었음이 밝혀지죠. 풍산이 아구지였다는 사실과 여리가 넙덕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영상이 알게 되며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점차 드러나는 궁궐의 어두운 음모, 그리고 궁궐 안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음을 직감하죠. 그렇게 모든 단서가 맞춰지며 9화에서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이쯤에서 여리와 강철의 감정선을 짚고 가볼까 해요. 8화에서 여리와 강철 사이의 미묘한 감정선이 한층 깊어졌는데요. 강철은 윤갑의 몸을 빌려 살아가고 있기에 여리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명 윤갑인데 행동과 말투는 전혀 다른 사람. 때로는 윤갑보다 더 다정하고 때로는 차갑게 선을 긋는 강철의 태도에 여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해낸 강철의 손길과 흔들리지 않는 눈빛은 여리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죠. 여리는 윤갑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강철에게 설레면서도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윤갑이 아니야.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그의 다정한 손길이 닿을 때마다 여리의 마음은 자꾸만 무너졌습니다. 그 둘의 감정선은 수살기와 맞서 싸우면서 강철이 여리를 지켜내려는 모습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위험 속에서 서로를 구하려는 눈빛, 그리고 그 눈빛 속에 담긴 애틋함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었죠. 여리 역시 강철이 쓰러졌을 때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꼭 잡으며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에서 그 순간만큼은 윤갑이 아니라 강철로서의 그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9화와 10화 예고를 해볼게요. 여리와 강철이 함께 맞선 수살기의 소용돌이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궁궐의 어두운 비밀, 그리고 아구지라는 이름이 불러오는 과거의 망령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왕의 명으로 시작된 맹인 판수들의 추궁, 그리고 드러난 아구지의 정체. 풍산이 사실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었고 그가 영상과 손을 잡고 넙덕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철은 여리를 만류했지만 여리는 단호했습니다. 난 반드시 알아내야 해. 아구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그 결심은 여리의 눈빛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고 결국 강철도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외딴 산속의 초가집. 그곳에서 여리는 눈이 먼 노인, 바로 아구지, 즉 풍산을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내건 단 한 가지의 조건. 내가 진실을 알고 싶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리는 주저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이며 숨겨진 기억의 문을 열게 됩니다. 아구지의 손끝이 닿는 순간 여리의 눈앞에는 환영처럼 궁궐의 과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소용돌이치는 어둠 속에서 떠오른 것은 차가운 비가 내리던 어느 밤의 풍경이었습니다. 궁궐 안, 영상과 풍산이 어둠 속에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넙덕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 그녀를 그냥 두어선 안 돼. 그 차디찬 목소리는 여리의 귓가를 파고들었고
그들은 팔척귀를 움직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넙덕이 봉인을 시작하기 전에 끝내야 한다. 풍산의 고개 끄덕임과 함께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여리는 환영 속에서 발을 내딛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옮기며 그들에게 다가갔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숨겨진 음모가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넙덕이 팔척귀의 봉인을 실패했던 이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 그녀의 죽음이 영상과 풍산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환영 속에서 넙덕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강철에게 무언가를 외쳤지만 강철의 눈앞에서 그녀는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리는 손을 뻗으며 절규합니다. 할머니, 그러나 그 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여리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아구지, 아니 풍산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이제 알겠나? 진실이란 건 늘 칼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 그의 말에 여리는 주먹을 움켜쥡니다. 난 끝까지 밝혀낼 거야. 그들이 숨기려 한 모든 걸, 그 결심은 그녀의 눈에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리는 궁궐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강철을 찾습니다. 하지만 강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 그날의 일을 숨겼습니까?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강철은 입을 다문 채 침묵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다. 내가 말하면 널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결단이 담겨 있었지만 여리는 그저 배신감에 치를 떨 뿐이었습니다. 지킨다고요?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넙덕이 죽던 날. 당신은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여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 강철은 차마 눈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은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은 여리에게 다가와 속삭입니다. 이제야 진실을 알았군요. 넙덕을 죽인 건 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믿어선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지만 강렬했고 여리는 잠시 흔들립니다. 강철을 믿고 걸어온 길, 그 길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의심하게 된 거죠. 여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강철을 믿고 진실을 끝까지 파헤칠 것인지, 아니면 영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궁궐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말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죠. 이제 여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감춰졌던 진실의 문은 열렸고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역사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하고 누구를 의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녀의 결단은 궁궐을 뒤흔들게 될 겁니다. 다음 화에서는 드디어 밝혀질 숨겨진 음모의 전모, 그리고 여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